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유무리함수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무리함수. 이제 공수2의 마지막 파트인데 얘들은 무조건 그래프예요. 무조건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 유리함수는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고 무리함수는 시작점 잡고 개형 4개 중에 하나예요. 잡고 그래프. 그래서 무조건 유무리는 그래프를 그려라. 요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는 특히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점근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 무조건 점근선이 핵심이고 점근선은 점점점 근접하는 직선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뒤에 설명할 거니까 참고로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는 직선, 근접하는 직선이 점근선입니다. 딱 점점 근접하는 직선이란 거는 만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좀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직선. 그래서 점점 근접하는 직선이라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데 유리함수의 점근선 옆에 나와 있지만 기본 4번 유리함수 x에 대한 유리식 간단하게 말하면 분모의 x 포함한 함수가 유리함수. 분모에 문자가 있는 함수가 유리함수예요. 자, 그래서 요거 들어가고 당연하지만 이런 거는 유리 맞고 얘도 유리가 맞고 얘도 유리가 맞지만 분모 없으니까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아니에요. 뭐에 문자 없죠.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하고 자, 유리함수 이제 점근선의 개념이랑 자,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점근선이 최고 중요한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X점과 Y점근 두 개가 있어요. 자, X점근선은 간단하게 말하면 분모 이퀄 빵 요게 X점근. 수학에서 분모 0 취급 안 하잖아. 분자가 빵이면 빵이죠. 3분의 빵은 빵이잖아요. 근데 빵분의 2 이런 거는 값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당연하지만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요게 분자가 빵이면 값이 빵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3분의 빵 이런 거는 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빵이죠. 그런데 분모가 빵 되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빵분의 2 이런 거는 값 없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분모빵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분모 이퀄 빵 되는 게 점근선이에요. 자, y점근선은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극한값이 y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대가 저 팔자 옆으로 눕혀 놓은 거. 저 메비우스 있잖아요. 이렇게. 메비우스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무한대로 풀어놔라. 하여튼 드립이고. 자, 무한대 개념을 우리가 미적분 원 가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요 무한대 개념 한번
볼게요. 물론 요 개념은 미적분 원에서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등장하는데 약간 예습처럼 조금 살펴볼게요. 자, 무한대는 이론상 엄청 큰 수예요. 네. 말 그대로 엄청 큰 수,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수. 그래서 기호상 저렇게 쓰는 거고 저 값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무조건 이제 기호를 처음에 배우게 되잖아. 수학은 다 기호의 학문이잖아. 어떤 걸 약속해 가지고 기호를 만들어 놓고 이것끼리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사칙 연산을 봐야 돼. 사칙 연산. 자, 무한대와 사칙 연산 한번 볼게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누군지 알지? 테슬라 CEO잖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 돈이랑 빌 게이츠 누군지 알지?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빌 게이츠 돈이랑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당연히 무한대겠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론 머스크 돈이랑 빌 게이츠 돈을 더했어. 그러면 무한대겠지. 그러면 일론 머스크 돈에서 빌 게이츠 돈을 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빵 아니에요. 이게 일론 머스크는 주식 코인이 많기 때문에 코인 값이 확 떨어지면 빌 게이츠가 이길 수도 있고 코인 값이 확 올라가면 일론 머스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앞에 게 승리할 수도 있고 뒤가 승리할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누가 이길지 살펴봐야 되는 게 나중 논리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예를 들어서 무슨 천조 곱하기 무슨 일경 이렇게 하면 엄청난 큰 수 나오겠지. 그래서 요것도 무한대예요. 근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일론 머스크 돈 분의 빌 게이츠 돈 이렇게 올려 버리면 이거는 누가 이길까요? 요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요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요것도 분자가 승리할 수도 있고 분모가 승리할 수도 있고 무승부가 뜰 수도 있어요. 요것도 분자가 이길 수도 있고 분모가 이길 수도 있고 무승부가 뜰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돈분의 내 돈 이렇게 하면 있잖아. 이게 생각을 해 봐. 이게 참고로 이제 극한값의 개념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극한값. 극한값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간주의 개념. 간 보겠다는 거죠. 간주. 뭐 수학에 나오진 않지만 상식선으로 뭘 보겠다, 간주하겠다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져도 알고 있지. 자,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자, 간주와 비슷한 게 추정이 있죠. 뭘로 추정하겠다. 간주와 추정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니, 뭘로 보겠다, 뭘로 추정하겠다. 비슷한 느낌이잖아. 이걸로 치는 거 생각하는 걸로. 약간 느낌 비슷한데. 비슷해. 비슷한 느낌 맞아. 어? 어림? 둘 다 어림인 어림이긴 해요.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 간주는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정은 번복이 돼. 만약에 이걸로 간주하겠다는데 실제 사실이 다른 걸로 밝혀졌어. 그러면 간주는 그래도 안 뒤집어지는 거고 추정은 뒤집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널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알리바이가 증명이 되고 내가 만약에 다른 이제 다른 용의자가 등장하게 되면 나는 그 누명을 벗을 수가 있는데 살인자를 보겠다 이런 거면
진범이 나타나도 얘는 살인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와 추정의 차이는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하튼 간에 극한값은 간주의 개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조분의 1 이라고 해. 1 조분의 1 이면 이게 0.0000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딱빵 아니잖아. 0 보다 쪼끔 큰 놈이잖아. 하지만 이거를 0 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0 으로 간주하겠다. 같은 논리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9999 나가는 애 이거 2 아니잖아. 2 보다 쪼끔 작은 놈이지. 하지만 2로 간주하겠다는 2로 보겠다는 거예요. 2로 취급하겠다는 거. 딱 2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이런 거랑 비슷하지.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돈 엄청 많은데 내 돈 얼마 된다고 하면 0.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 으로 간주합니다. 0 이라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한대는 기본적으로는 대장 싸움이에요. 무한대는 기본적으로는 대장 싸움. 이게 약간 그 일본 스타일이에요, 일본 스타일. 내가 이건 이제 설명하면서 맨날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이제 우리가 내가 일본, 한국 경기 얘기한 적 있나? 자 봐봐. 우리가 모든 교과에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모든 교과 다 들어보면 있잖아. 가사에 교과 가사에 땡땡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막 거의 대부분 무슨 산이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풍수지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 뭐 이제 예를 들어 묘지 자리, 뭐 집터 뭐 이런 기운이 흐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도 산이 70% 넘고 우리나라도 산지가 70% 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 인제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교양 강사 선생님이 우스갯스러운 얘기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크게 4번 쳐들어왔잖아. 일어날 때 쳐들어왔고 일제 강점기 때 쳐들어오고 또 독도 가지고 한번 시비를 건데 쳐들어올 거라면서.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명량 이런 거 이제 영화 봤어요? 보면 있잖아. 일본은 어떤 스타일이냐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대장이 팍 죽잖아. 대장이 팍 죽으면 밑에가 다 무릎 꿇습니다. 대장이 죽었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장이 죽으면 또 밑에가 대장이 돼서 싸우고 밑에 군사를 다 죽이고 나면 백성들이 밀란을 이 의병을 일으켜서 다시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게 일본은 큰 산이 되게 많대. 옛날 교양 강 그래서 일본을 여행을 갔어. "야 저게 무슨 산이에요?" "후지산이요." 이렇게 하다가 한참 길을 가다가 "저건 무슨 산이에요?" "아 후지산이요." 이게 엄청 큰 산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저 동네 뒷산이 엄청 많아. 창원만 해도 무슨 정경산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엄청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전기를 받고 태어난 일본은 큰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큰 인물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저마다 다 동네 뒷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 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단체 운동이 안 됐다는. 그래서 올림픽도 보면 우리나라 거의 금메달 따고 하는 애들 다 1대1 운동만 금메달 땄 타격, 양 이런 거 1대1로 하는 걸 하는데 대부분 인제 협업해야 되는 운동들은 다 그게 안 따진다고. 다 자기가 내가 다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골 찼으면 내가 넣어야지. 패스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드립을 쳤었는데 이게 무한대는 대장 싸움이라서 쫄따구는 안 봐도 돼. 대장이 뭐가 대장이냐고 하면 타수 높은 타수 높은 게 대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x랑 x 제곱이랑 x의 10 제곱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만약에 억을 집어넣어 봐. 이거는 억이지. 요거는 억의 제곱이지. 이거는 억의 10 제곱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10 제곱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차수 높은 게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차수 높은 게 승리해요. 그래서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높으면 분자가 승리해서 분자 앞에 개수에 따라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분모 차수가 더 높으면 분모가 승리해요. 분모가 승리해서 분모가 이기면 아까 선생님이 1조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 지훈아 잡으면 안 된다. 정석 발현하기 전에 잡을지 마라. 자 분모가 승리를 해서 요거 빵으로 수렴합니다. 빵 갑니다. 그런데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으면 요때는 무승부가 떠서 요때는 개수의 비로 갑니다.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갑니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유리함수에서 살펴보면 쉬우니까 잘 보세요. 요게 1 차분의 상수가 떴어요. 그럼 분모 1 차지. 분자 상수지. 차수가 어느 게 더 높아? 분모가 높지. 분모가 이기면 뭘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무한대분의 상수에서 0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게 1 차분의 1 차야. 1 차분의 1 차면 두 개 무승부 떴지. 무승부 뜨면 뭘로 간다고? 개수의 비로 갑니다. 1 차항 개수의 비로 갑니다. 요렇게만 잡아 놓으면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인 y는 x분의 k 그래프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죠. 뭐에서 했어요 이거? 반비례할 때 했죠. 반비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지. 그래서 어느덧 한 2 년이 흘러 가지고 까먹었지만 반비례 그래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는 특정 점만 집어넣어. 예를 들어서 x분의 y는 x분의 100 이러면 1 100, 10 10, 5 20, 5 이렇게 순서상 값만 구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 유리함수는 요 값이 다 들어가요. 어려운 자 그래서 값이 다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무조건 점근선부터 잡습니다. 순서는 무조건 요 점근선부터 잡아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유리함수 나오면 자 점근선 요거 분모 이퀄 빵 분모 자리 이놈이지. 이게 빵 요게 x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x 점근선 x는 빵이니까 요게 y축이죠. 자 y 점근선은 요 모양 보는데 1 차분의 상수지. 1 차분의 상수는 뭘로 간다고 그랬어? 분모가 이기니까 빵으로 이게 통째로 빵이 날아가면 y가 빵 뜨죠. 그래서 요렇게 점근선이 두 x, y축. y축이 우리가 y축은 x가 빵이고 x축은 y가 빵인 상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점근선이고 정의역, 치역은 둘 다 점근선 제외예요. 점근선 제외시킨 게 정의역, 치역이고 정의역은 점근선 제외니까 x가 빵 아닌 모든 식이고 치역은 y가 빵 아닌 모든 식. 요게 점근선입니다. k 값이 0보다 크면 1, 3, 4분면 쪽에 있고 k 값이 음수가 뜨면 2, 4, 4분면 쪽. 이거는 값을 집어넣어 보면 금방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4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요게 지금 x에 1 집어넣으면 1,4죠. 그럼 1,4 대충 여기 있을 거 아니야. 4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2 4,1 이런 거에 잡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사 나오죠. 똑같은 거. 그래서 요렇게 1, 3, 4분면 쪽으로 날아가고요. 만약에 같은 논리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4 요런 놈이라 쳤을 때 집어넣으면 1 마사 2 마이
4, 마 1 또는 마 1, 4, 마 2, 2, 마 4, 1 요런 거 점 찍어 보면 요렇게 사사분면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K 값이 양수면 요렇게 되고 요거 지금 대칭성 세 가지 가져가는데 요거 일단 할 거고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요 K 값이 공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 값이 공유를 담당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속도. 당연히 우리가 식을 살펴보면 요것도 쉬워요. 만약에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고 해 봐. x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거 1, 1 그다음에 2, 2분의 1 지금 요거 2분의 1, 2 이렇게 해서 이놈은 지금 1, 4 대충 여기 1, 4를 지나가는데 요 1, 2를 지나가니까 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1, 4보다 밑에 있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밑으로 이렇게 날려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그래서 무조건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점근선만 잘 잡으면 돼요. 그다음 대칭성 중요하니까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우리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점근선 잡아 볼게요. 자, 요 점근선. 점근선 몇 개 있다고? 개 있다고? X 점근선은 뭐라고? O가 빵이라고 했죠. 그럼 액마 P가 빵이니까 넘어가면 X는 요게 X 점근. Y 점근선은 요게 1 차분의 상수지. 1 차분의 상수는 분모가 이기지. 그럼 뭘로 간다고? 통째로 가? 빵 가버리고 남는 애가 y는 q죠. 그래서 y 점근선은 y는 q입니다. 요거 잡고 요게 통째로 빵 가버리니까 남는 게 q만 남잖아. 그래서 y는 요거 잡고 마찬가지로 요거 제외한 게 정의역. 이거 제외. 치역은 요거 제외. 점근선 제외한 게 정의역 치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두 개 있다. x는 p, y는 q. 그 다음에 대칭성 잡아낼 거예요. 이따가 정리 들어갈게요. 자, 요거 볼게요. 밑에 요거 1차분의 1차 형태죠. 역시 마찬가지로 점근선만 잡아볼게요. 자, 점근선. 일단 x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이죠. 그러면 여기 p 넘어가고 c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요게 x점근선이고 y점근선은 이게 몇 차분의 몇 차예요? 1차분의 1차죠. 그럼 무승부 뜬다고 했죠. 무승부 뜨면 뭐 딴다고? 개수 따니까 c분의 a가 y점근 개수 따면 2차분의 1차라서 비기면 개수 따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점근선이고 요것만 잡으면 나머지 다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잡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09번 유리함수의 뜻. 자,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x 포함한 함수에 x 포함한 함수가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2차고요. 그래서 유리함수 아니고 요거는 맞고 요거는 1차 함수고 그래서 유리함수 아니고 요것도 2차고 요것도 1차죠. 그래서 분모에 문자가 있어야 유리함수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짜다시 정리할 거 없어요. 33번 그냥 풀면 되고 자 정의역 정의역은 간단합니다. 분모가 빵 아님 아까 점근선 X점근선 제외라고 했죠. 그래서 X점근선이 분모 이퀄 빵 요게 X점근선인데 정의역은
정의역은 분모 이퀄 빵이 아님. 게 정의역입니다. 수학에서 분모 빵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분모가 빵 아님. 이게 정의역이 될 거고 세 번째 거 보면 요게 빵 아니라고 했는데 x제곱 더하기 3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요거 다 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요거는 어차피 이 자체가 양수죠. 이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쓸 거 없이 이거는 모든 실수가 정의가 정의. x에 뭘 집어넣어 봤자 붕어빵이 안 나와요. 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잡으면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요거 그래프는 중요하고 딱 닫아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자, 점근선은 몇 개 있다고? 개 있다고. x 점근선은 뭐라고? 분모 이퀄 빵. x 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 분모 이퀄 빵이 x 점근선. y 점근선은 아까도 봤지만 2차 1차분의 상수. 얘는 뭘로 간다고? 빵 간다고. 분모가 이겨 가지고 1차분의 1차. 얘는 무승부 떠 가지고 개수의 비로 간다고. 1차 함계수의 비로 간다고. 요거만 잡으면 그래서 요렇게만 잡으면 싹 다 풀리니까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자, 가보자. 자, x 점근선 분모 이퀄 빵이었죠. 그러면 x가 뭐? 3. 자, y 점근선 1차분의 1차죠. 개수 따면 얼마? y는 3. 1분의 3이니까 개수 따면 3이겠죠. 딱 해놓고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래프 고고신 겁니다. 자, 그래프 잡을게요. 자, x 이퀄 3. 디디디디디디디 3. 대충 잡고 y는 3. 띠띠띠띠띠띠 3. 잡죠. 자, 이게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 일단은 몰라. 그러면 절편을 잡습니다. 자, x에 빵을 집어넣죠. 자, x에 빵을 집어넣으면 마3분의 마8이지. 그럼 얼마? 0,3분의 8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자, 3분의 8, 3보다 커 작아? 작으니까 당연히 대충 한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요쯤에 3분의 8이 있을 건데 이놈의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점근선에 붙어야 되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점근선에 붙으면서 이 점을 지나가야 돼. 이게 지금 요보다 밑에 있어. 그럼 그래프 다 그렸죠. 자, 여기에서 치역이 3초가 4야라고 했죠. 자, 치역은 그래프의 y값 범위가 치역입니다. 그래프의 y값 범위가 치역입니다. 자, 이 y값 범위가 3보다 크고 4보다 이하라고 했지. 그럼 3보다 크니까 요보다 좀 크고 이거 붙는다고 했죠. 만나진 않죠.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뭐 콤마 4가 있겠죠. 포인트가 뭐 콤마 4가 있겠죠. 항상 y좌표를 알고 x좌표를 거꾸로 구하는 거 요게 역함수 아이디 모의고사 치면서 엄청 많이 할 거기 때문에 y좌표를 알 때 x값을 거꾸로 구하는 게 우리가 역함수 아이디. 그럼 봐봐. 우리가 요 식이 y는 액마 3분의 3x 빼기 8 요렇게 될 건데 y 값이 4라고 했죠. y에 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게 분모 절로 넘어가면 4에다가 액마 3
이 3x 빼기 8이죠. 여기까지 맞죠? 자, 정리해 볼게요. 4x, 3x 넘어가면 x죠. 마이너스 12로 넘어가면 4 되는 거 알겠나? 그래서 요게 거꾸로 구해 보니까 x 좌표가 4더라 4. 자, 그러면 요게 y값 범위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나? 그러면 요게 빨간 부분이 요렇게 되는 거 알겠나? 요 빨간 부분 y값 범위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y값 y 범위가. 그럼 이 빨간 부분의 x 범위가 정의역인 거죠. 그럼 4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4보다 오른쪽 몇 번? 4번이 답이겠죠. 그치? 4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y 범위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싹 다 그래프 지금 정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만 그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우리가 한번 38번 교육청 기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두상수 AB에 대해서 정의역이 저렇고 함수적의 치역이 저럴 때 조건 물어봤죠. 자, 무조건 점근선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립니다. 자, 점근선. 자, x 점근선 뭐라고? 분모 이퀄 빵이라고. 그럼 x는 얼마? 1. 자, y 점근선. 요 앞에 덩어리가 1차분의 상수죠. 1차분 상수는 뭘로 간다고? 0 가니까 요거 딱 없애면 y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만 남으니까 y는 마이가 y 점근. 자, 그러면 그래프 고고싱 갑니다. 자, 잡고 자, x1 잡아 볼게요. 띠띠띠띠 띠띠 대충 1. 자, y는 마2 잡아 볼게요. 띠띠띠 마2 잡았죠. 자, 직각삼각형은 저기 붙을 거예요. 자, x에 0 집어넣어 보자. x에 0 집어넣어 보자. 0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야? 0 집어넣으니까 마3, 마2, 마5 나오는 거 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0, 마5를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마5는 0, 마5 여기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밑에 있으니까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이 점을 지나갈 거잖아. 지금.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점근선에 붙을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요렇게 지나가면서 붙고 이쪽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붙을 거예요. 전부. 그럼 그래프가 끝났죠. 자, 여기에서 자, 요게 2 이상 A 이하라 했으니까 그 정의역이 2부터 A까지만 따지겠다는 거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F2 여기 한번 2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2 빼기라서 3 빼기라서 2,1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2,1이 요쯤에 있을 거야. 요쯤에 있다고 치면 여기가 1이겠죠. 여기부터 A까지니까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오겠지. 근데 지역이 1부터 B까지라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어딘가에 요 지역이 지금 이게 B, 아니지 A, A, 마1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1부터 1까지가 나올 거잖아. Y값. 그러면 우리가 요 B값은 1이 될 거고요. 자, FA 갖다 집어넣으니까 FA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A마 1분의 3 빼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넘어가면 1이니까 요거 자체가 3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4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A 값은 4고 B 값은 1입니다. 그래서 다 그래프 그려서 요거 정근선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리기 하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 한번 살펴보면 자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는 함수.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는 함수. 그 평행 이동은 그대로 옮기는 거잖아 이렇게. 겹쳐지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 유리함수에는 기울기가 없어요. 곡률이 같아야 돼. 알겠지? 요 곡률이 같아야 돼요. 자, 그 곡선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곡률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배운 함수에서 곡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을? 자, 1 차, 1차 함수. 1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이죠. 그럼 직선에서 무슨 개념 배웠어? 기울기 개념 배웠죠. 기울기 개념.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1차 함수. 기울기는 뭐죠? 어느 자리에 있어요? 기울기는 1 차항 계수 자리죠. 직선은 기울기가 같아야지 평행돼서 겹쳐질 수가 있어. 자, 2차 함수. 자, 2차 함수 3 학년 2 학기 때 나와서 배우고 있지만 요게 배웠지. 이렇게 급한 거랑 이렇게 완만한 거랑 이거 뭐에 달려 있어? 뭐의 절대값? 어. 차항 계수에 달려 있는 거야. 요게 y는 x제곱이 이렇다고 하면 y는 10x 제곱이 이렇게 급해가지고 y축이 붙을 거고. 알겠지? y는 2분의 1 x 제곱이 이렇게 완만하게 갈 거잖아. 이게 곡률이잖아. 그래서 이 곡률은 이 차항 계수에 달려 있어. 차항. 자, 그러면 유리함수. 유리함수 곡률 아까 뭐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점근선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뭐에 달려 있다고 했어? K 값에 달려 있다고 했어. K 값에 달려 있어. 계수 배웠지? 지수로그함수의 곡률은 뭐에 달려 있을까요? 지수로그함수는 뭐부터 째려보고 들어가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수로그함수는 밑부터 째려봐야 됩니다. 밑부터. 밑이 다르면 지수 법칙 이런 거 못 써요. 그래서 지수로그함수는 무조건 밑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무조건 밑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마다 핵심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밑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 선생님 뭐부터 체크하라 했어? 무조건 기울기부터 체크하라 했죠. 1 차는 무조건 기울기부터 체크해요. 무조건 기울기부터 체크하는데 더 정확하게 봤을 때는 기울기가 고정인가 고정이 아닌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2차 함수 선생님 뭐부터 체크하라 했어요? 2차 함수는 무조건 축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2차 함수는 무조건 축부터 체크해야 돼. 이것도 더 나아가서 축이 고정인가 고정이 아닌가부터 체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 학년 1 학기 때 이차함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축이 고정이 된 케이스. 그래서 축만 뽑으면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걸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걸 옆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경우 경우 나누기 들어가고 그러면서 애들이 털려 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중학교 때 중3 학년 1 학기 때 이차함수는 무조건 축이 다 고정이 된 겁니다.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잘 풀어요. 완전 적응.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 문자를 넣어 놓고 움직여서 어떤 상황이 되는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움직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항상 저렇게 체크하고 유리함수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요거는 그래서 일단 마무리 지으면 기수로그 함수는 밑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2의 x제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10의 x제곱은 더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10이 계속 곱해지는 개념이. 그래서 밑부터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곡률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는 유리함수는 곡률이 뭐에 달려 있다고? K 값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K 값이 같아야 되고
K 값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요쪽은 목라분리를 해야 됩니다. 목라분리를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목라분리는 요게 만약에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요리요리 요렇게 찢는 거 요게 목라분리예요. 찢어 가지고 이거를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요렇게 찢는 걸 목라분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거꾸로 찢기 이게 목라분리. 자 그래서 요 평행이동 자 다시 평행이동 우리가 복습 자 만약에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치면 자 우리 안 까먹었지? 자 평행이동 시키면 뭐부터 구분하라 그랬어요? 움직인 게 점인지 도형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 대상이 점인지 도형인지 먼저 구분해야 돼요. 도형은 점 빼고 나머지 싹 다 도형이에요. 직선, 곡선, 원, 삼각형 싹 다 점 빼고 나머지 싹 다 도형이에요. 점은 무슨 기준이라고? 점은 자리 기준이에요. 점은 좌표로 나타내죠. 자리 기준이라서 요거는 왼쪽에다가 더하기 m, 오른쪽에다가 더하기 n 요렇게 해 주라고 했고 도형은 싹 다 변수 기준이라서 도형의 방정식이었죠. xy식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x 대신에 액마 m, y 대신에 와마 n을 대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계속 나오는 거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요렇게 잡아내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건 볼게요. 함수 존홈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요렇게 물어봤죠. 자 그래서 요거는 k 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순서가 요거는 k 값을 구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목라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y는 x분의 k 요 그래프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다 했죠. 그러면 요거는 뭐 기준? 도형이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 기준? 변수 기준. 평행이동은 변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x 대신에 뭐 들어가고 액마엠 들어가고 y 대신에는 와마 n 들어가서 넘어가면 요렇게 되겠죠. 와마 n 들어가서 이항했어요 옆으로. 자 이놈이 요놈이랑 똑같다 했죠. 그럼 봐봐. 요게 액마 2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랑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걸 통분을 하면 이 문자가 너무 많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분을 하지 말고 요놈을 통분을 하면 식이 복잡하니까 요렇게 풀지 말고 이걸 거꾸로 목라분리를 들어가는 게 더 식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목라분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면 요게 액마 2 이렇게 써 주고요. 요걸 이렇게 샥샥 찢어야 되는데
약분이 돼야 되니까 먼저 요렇게 액마 2를 만들어 주세요. 요렇게 해 가지고 계속 낀 거 맞출 거예요. 자, 요게 마이너스 2x지. 그럼 이 앞에 마 2를 써 줘야지 요게 전개를 해 가지고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 같아야 되니까 요거 전개하면 얼마야? 하니까 뒤에 무슨 뜻을 해 줘야 요거랑 같아져요? 마이너스 1을 해 주면 같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걸 쫙쫙 요렇게 찢을게요. 자, 앞에 거 찢으면 약분되면서 얼마? 마이니까 이걸 일단 뒤에다 써 줄게요. 자, 뒤에 거 이렇게 찢으면 액마 2분의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습니까? 네. 어? 그러면 이제 얘랑 얘 비교하면 돼. 그래서 m 값 얼마? 2, k 값 마 1, 값 마 2.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요거 잘 찾아서 목라분리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41 번도 평행이동해서 그에서 겹쳐지는 거 요것도 우리가 결국에는 곡률이 같아야 되고 곡률이 같은 거는 유리함수는 k 값이 같아야 되고 k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목라분리가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k 값이 3이죠. 주어진 놈이. 그래서 k 값 3인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3번 이런 거 연습 한번 해 볼까요? 나머지는 해 보고 3번 연습해 봅시다. 복나분리 연습. 자, 액마 3 해 놓으면 위에다가 일단 액마 3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숫자 붙일 건데 전개해서 마3 나와야 되지. 그러면 앞에 숫자 뭐 붙어야 돼요? 마3 붙어야 되죠. 그러면 요리 전개하면 9죠. 그럼 여기 원래 10이 섰지. 그럼 뒤에 뭐 붙여줘야 돼? 플러스 1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목라 분리를 하면 요렇게 분리하면 약분되고 뭐 마3 되니까 뒤에 마3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분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k 값이 얼마야? 1이지. 1이고 k 값이 3이니까 일단 3번은 안 되겠죠. 나머지 같은 방식으로 목라 분리 해보세요. 자, 요거는 요 방향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를 우리가 목라 분리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들어가세요. 표준형 바꾸기 해서 비교하면 되고 역시 도형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싹 다 도형이죠, 도형. 도형의 평행이동은 다 뭐 기준이라고? 변수 기준이라고. 그래서 x 대신에 뭐시기, y 대신에 뭐시기, 요거 대입해서 들어간다고. 자, 43번 같은 게 이제 실력이 나뉘는 문제. 자, 43번은 별표 두 개를 치세요. 자, 이론상 한번 써보면 요게 y는 x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3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7이죠. 그럼 동라분리 하려고 해도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 그래야 이 묶어내고 하려면 할 수도 있거든. 한 분순하고 이상했던 문자가. 그래서 이거는 자 거꾸로 거꾸로 반대로 이동시킵니다. 자, 이거 다 숫자지. 이것도 다 숫자지. 그러면 얘를 거꾸로 돌려서 일로 가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동시키면 저놈이 나올까요? x축이 아니라 5만큼 y축 마이만큼 거를 거꾸로 x축으로 마오 y축으로 이만큼 거꾸로 올립니다. 요게 x축의 방향으로 마오
y축이 바로 이만큼씩을 거꾸로 돌려버리면 이놈이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요게 자 저놈 요 나와 있는 저놈 x축의 방향으로 마오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요? x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될 거고 y 대신에는 와마 2가 들어가서 넘어가면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거는 거꾸로 통분을 시켜서 비교를 하는 게 저 값을 훨씬 더 쉽게 뽑아냅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보고 우리 초이스 해야지 그냥 앞에서 뒤로 가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일부러 거꾸로는 물어봐. 수학은 원래 그래요. 근데 개념이 왔다 갔다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fn들 풀면 이제 그저 복잡하게 풀어. 그러면 오래 걸리고 계산 틀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고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매우 중요합니다. 점근선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x 점근선은 뭐가 빵? 분모 이꼴 빵. y 점근선은 우리가 1차분의 상수는 뭘로 보내면 된다고? 빵으로 보내고 1차분의 1차는 개수의 비를 따면 되더라. 그래서 x 점근선, y 점근선, 점근선 두 개 있더라. 엄청 잘 체크합니다. 그래서 요거 볼게요. 요거 x 점근선 분모 이꼴 빵 하면 x 얼마예요? 마이너스 b죠. 분모 이꼴 빵 때리면. 자, y 점근선 개수 따면 얼마예요? a죠. 오케이?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마이지. 이게 지금 있지. 맞죠? 알겠지? 그래서 금방 쉽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점근선 잡으면 되니까 요것도 연습해 보면 x 점근선은 분모 빵 때리니까 x 얼마예요? 3. 뭐있고 빵. y 점근선은 1차분의 상수지. 요거 빡 보내고 나면 뭐 남는데 y는 m 남는 거 이해 갔습니다. 요 덩어리가 빵 가면 남은 거 m 남죠. y는 m. 그래서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입니다. 자, 45번 똑같은 거. 3,5를 지나고 지나는 점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대입하는 거라고 했죠. 지나는 점 대입하면 되죠. 3호. 그다음에 x는 4가 점근선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방정식 했고요. 점근선이 만나는 점,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고라는 거는 이 말은 점근선이 x는 b, y는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직선 y는 x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때 역시 지나는 점 대입하면 지날 때 지나는 점 대입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점근선이 서로 같을 때 풀면 되고 지나는 거 점근선 풀면 되고 자, 51번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 지금 x축 y축과 만나는 점 AB라고 하고 두 점근선의 교점을 실할 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자, 다시 요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가 복습하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평면 좌표에서 등장을 하면 요게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죠. 자, 보면 A 이런 그림이죠. 자, 평면 좌표에서 봤을 때 요거는 B는 AC의 무슨 점이에요? 내분점이죠. 그래서 요 평면 좌표에서는 이 주제가 내분, 외분, 중점 요쪽으로 들어가지만 외부는 교육과정 빠졌으니까 내부하고 중점만 체크하면 되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 직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AB 기울기랑
PC 기울기랑 CA 기울기가 같다. 요렇게 풀어내면 돼요. 자, 나중에 우리가 기하를 하게 되면 위치 벡터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조원아 이건 뭐였어요? 대점 현직선. 오케이.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써놓긴 써놔. 알겠지? 일단 쓰기만 써봐. 몰라도 되니까 나중에 언젠가 할 거예요. 요게 이제 OC. 자, 벡터는 요게 선분처럼 하는데 화살표가 되는 게 차이예요. O에서 C로 날아가는 거. 그걸 OC라, OC 벡터 OC라고 해요. OC는 KOA 더하기 1 마이너스 K. 그냥 C만 써놓으세요. 생각할 거면. 그래서 나중에 거의 개수의 합이 나와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나온 김에 물어보는 파트가 세 군데라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기하하면 할 거라서 얘 벡터 OC는 KOA 더하기 1-KO. 그래서 요거 위치 벡터에 써먹게 돼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요까지니까 2번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살펴보면 자, x축과 만나는 거는 y가 빵일 때 x값이니까 요게 빵이면 요게 지금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돼야 될 거고 요게 막 k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a 좌표가 2마 k,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빵일 때 y 값이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이 되겠죠. 자, 점근선의 교점 x 점근선 x 분모빵이니까 x는 2. y 점근선은 이거 1차분의 상수죠. 범위 다 날라가고 뭐 될 거라고? 빵 될 거고 남는 게 얼마? 1이니까 y 점근선은 1이니까 c 값은 요거 콤마 1이겠죠. 그러면 요것 따라서 AB 기울기랑 뭐 BC 기울기 같다. 이렇게 두 개 잡으면 돼요. 이거는 AC랑 BC를 잡는 게 더 낫겠죠. 숫자를 한 개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논리 따라서 결국 AC랑 BC랑 같다. 이렇게 푸는 게 많이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51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계속 나오면서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논리 물어보는 건 저 세 가지더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두 번째긴 하지만 나중에 위치 벡터가 이것도 써먹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정도 써놓고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할 때. 자, 유리함수의 대칭성. 이 대칭성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유리함수 대칭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칭성은 우리가 세 가지 대칭을 가진다. 유리함수는 무조건 세 가지 대칭을 가진다. 그 세 개가 뭐냐고 하면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 요 세 개의 대칭을 가집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가 점근선이 삐삐삐삐삐 이렇게 돼 있다고 쳤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게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세 가지 대칭을 가져요. 그림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요 점 있죠. 점근선의 교점. 요거 기준으로 이걸 180도 돌려버리면 요 그래프가 요랑 딱 겹쳐지고요. 요 그래프가 요랑 딱 겹쳐져요. 저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자, 그 다음에 요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기울기가 1인 직선가 1인데. 자,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딱 접잖아요, 얘를. 그러면 이게 요로 겹쳐지고 요게 요로 딱 겹쳐지고 이게 요로 겹쳐지고 이게 요로 겹쳐져서 딱 겹쳐져요. 그 다음 또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 요 중에 당연히 수직일 거고.
그러면 요 빨간의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이게 딱 율로 겹쳐지고 이게 딱 율로 겹쳐지고 그래서 세 가지 대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세 개 대칭 갖고 있으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근선이야. 답은. 자, 그래서 13번 보면 이 그래프가 저놈의 지금 대해서 대칭이라 나와 있죠. 이 점에 대해서. 그럼 이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지. 그럼 더 나아가서 점근선이 어떻다는 뜻인 건데? 점근선이 x는 마이고 y는 n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x점근선 뭐라 했는데? 분모빵 하니까 x가 마 m이잖아. 그러면 n 값 얼마? 2. y점근선 계속 따면 얼만데? x 계속 따니까 2죠. 그럼 n 값 얼마? 2. 끝. 알겠지? 그래서 m2 n2 끝. 요렇게 하면 되니까 복잡하게 볼 거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목나분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나분리를 하지 말고 점근선 바로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나분리를 하는 거는 K값 구할 때만.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돌아가니까 목나분리를 하는 경우는 목나분리 하는 경우는 K값 구해야 하는. 자, 단기기억 테스트. 우리 목나분리 했던 거 있지. 그 뭐 물어봤던 문제야? 목나분리 아까 했잖아요. 뭐 물어봤던 K값이 좌우하는 게 뭐라고 했어? 유리함수에 뭘 담당하고 있나? 공률 담당하고 있다 했지. K값이 커질수록 이 정수 교점이 멀어진다고 했잖아. 작을수록 가까워지고. 그 공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뭘까요? 공률이 같으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정확하게 빨리 뽑아.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함수. 요때는 목나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K값은 공률을 담당하는 거고 결국 평행이동시켜서 겹쳐지는 함수. 요걸 물어보면 우리가 목나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거 빼고는 쌤 바로 뽑았잖아. 쌤이 목나분리 안 하고 있잖아 지금부터. 귀찮아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점근선은 바로 뽑으면 되잖아. 분모빵 계속 따면 끝나면 바로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풀고 끝내야지. 굳이 이걸 막 목나분리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의 대칭이라 했으니까 유리함수 대칭성 몇 개 갖고 있다고? 3개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봤지만 뭐? 점근선의 요점. 이거 지나고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일이지. 그러면 요거는 결국 이놈이 뭘 지나갈 거라고? 점근선의 요점을 지난단 말이야. 지나는 점 뭐 하는 건데? 지나는 점은 대입하는 거지. 정근선 교점 딱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자, 정근선 금방 구하지 이제. x 정근선 얼마예요? 1, y 정근선 얼마예요? 아, 그럼 1, 4, 10원은 끝나지. k값 얼마예요? 3 끝. 이해갔어요? 그래서 성질 알면 바로 뽑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풀면 됩니다. 54번 똑같은 거. 55번 요거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교점 집어넣어서 풀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거 지금 이거 점근선 교점 지나가면서 요거에 뭐가? 이거 두 개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그림 머릿속에 찍었지. 딱 그 점이랑 요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한 게 결국 정근선 교점이겠죠. 그러면 두 개 숫자니까 연립하면 교점 나오겠지. 그럼 x 정근선은 뭐냐? 정근선은 a, y 정근선은 b. 그대로 잡아서 되겠죠. 자, 요것도 정의역이 x가 마이 모두 실수란 말은 점근선이 뭐란 뜻이야? 정근선이 x는 마이란 뜻이었죠.
선생님 정의역, 치역은 다 점근선 제외라고 했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면 돼요. 점근선 잘 잡고 유리함수 마무리합니다. 고생했습니다.